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엔화, 포스코, 퓨처엠, 하이브, 아이언 디바이스 순서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강세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요거 엔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다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죠. 다행히 바로 직전인 미국장에서 이 물가지표 나온 다음에 월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25bp로 확정될 거라는 시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를 내리는 B컵 가능성 희미해지면서 달러가 추가 약세를 띠지는 않은 가운데 이제는 엔화의 움직임도 우리 환율 그리고 시장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난해 12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원화 기준으로는 100엔당 940원대이고 엔화 가치는 한때 이 달러당 140엔 선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제 일본은행 심의위원이요. 시장에 일본 기준금리 인상 화두를 던지면서 엔화를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본은행이 보고 있는 인플레 수준이 지속이 되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뜻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일본 통화 정책의 베이스 시나리오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엔화 강세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라든지 우리 수출업종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최근에 이 시장의 큰 논리는 엔화가 강해지면은 자산 시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겪으면서 이 시장의 큰 출렁임을 봤었고 이게 사실은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엔화 가치가 너무 오르면 우리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 한동안은 투자 측면에선 이 시각이 유효한 때입니다. 네, 증시의 엔화가 강세를 띠면 엔달러 뭐 140엔 밑으로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증시에 부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제 일본은행 이제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미국, 일본 모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장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인플레 얘기를 했으면 혹시 모른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결하더라도 추후에는 인상 가능성을 남겨놓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미국은 다음 주에 이제 25bp 낮출 가능성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우리가 조금 두근두근하지만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스코 퓨처엠 어제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에 때 공시를 내놨습니다. 무려 1조 8천억 원 넘는 규모의 수주를 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 지난해 매출의 38% 거의 40%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주입니다. 이 어떤 것을 수주를 하느냐, 어떤 거를 수출을 하느냐. 하이니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양극재입니다. 하이니켈이라는 거는 이 니켈 비율이 60% 이상인 고효율, 고함량 양극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한 번 충전하면 조금 더 전기차를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으로 꼽히고 있죠. 이번에 이 매출액의 30%까지 대규모 공급을 했다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부터 하이니켈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공장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 가동을 밝힌 이후에 하이니켈 판매 호조가 물론 다른 것들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응급제 판매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양극재 측면에서는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 계약 대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공시의 특정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이 해약이 될 수 있는 이 조건부 계약임이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이 한국경제신문이 2022년에 단독했었죠. 이 포드 관계사와 이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다, 이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혹시 이건가 궁금해하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알아보려고 해도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8조라는 그 규모 자체가 이 최근에 살짝 바뀌고 있는 2차 전지 회복 심리에 견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큰 업체에 공급을 하겠죠. 뭐 셀 업체라든지. 어쨌든 3개월 동안 지금 차트에 나온 거 보니까 주가 하락률 15%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급등 출발할 가능성 매우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좋은 소식도 들렸고 어제 2차 전지주 해리스 트레이드 덕분에 줄줄이 올랐단 말이죠. 분위기가 조금 호전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현상들은 저희가 이 장중 그리고 장후에 많이 짚어줬으니까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만 가고 시장에서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리튬 생산
이 축소 조짐입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고 2차 전지 관련 생산 기업들한테는 이게 주가에 좋은 소식이 되거든요. 어제 로이터 통신 보도 이후에 UBS가 이것을 받아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KATL이 중국의 이 대형 생산업체가 리튬 광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전체의 탄산 리튬 생산량이 연간 기준으로 8%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미리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대선 토론 지금 63% 정도가 해리스가 우세했다. 이 미국민들이 그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면 해리스 관련주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2차 전지 친환경주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엘버말 맞습니다. 리튬 생산업체 세계에서 가장 큰 데죠. 13%인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호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뉴진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어젯밤에 갑자기 유튜브를 틀더니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자, 뉴진스가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17분 정도 온라인 기자회견 아니고 온라인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 하이브의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좀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점들을 보면은 하이브의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나왔던 이 뉴진스의 요구 사항들 조금 보면요. 우선 이번에 정당하게 해임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증권가에선 그랬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시켜달라. 25일까지 그러니까 2주 안에 민진 대표 복귀 안 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지금 시장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진 대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렇게 지금 멤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건 요구가 불발되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가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것들을 걱정하냐면 이 엔터업계선 수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유지하되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티스트들 앨범 안 내주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있어 왔다라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하이브의 어도에서 하이브의 입김이 조금 더 커지면 뉴진스가 자신들도 수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또 조금 이게 노이즈가 더 생길 수 있는 게 이번에 온라인 입장 표명에서 봤을 때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관계가 꽤 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뉴진스 멤버가 있는 자리에서 하이브의 다른 팀원과 매니저가 이 멤버를 무시하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이거를 어도어 측의 새 대표한테도 뉴진스의 멤버가 얘기를 했지만 뭐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주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따돌림 얘기라는 게 이 엔터주라든가 이 아티스트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게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네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뭐 25일까지 민희진 대표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 대표 복귀 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이미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뉴진스가 했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에 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주주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아티스트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엔터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제품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하지만 또 기업의 경영의 측면에서는 어른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적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일 거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원래는 하이브가 신인 걸그룹을 이번에 내놓고 대규모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캐치아이라고 이제 글로벌 걸그룹, 이 오디션 통해서 뽑은 걸그룹이 있는데 이 마케팅을 지금 뉴진스 이슈로 지금 덮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 하이브의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제품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이슈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는 좋을 가능성보다 한동안 나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실제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하락하려는 조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세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공모주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공모 청약을 받았는데 요즘 공모주 주가가 계속 엇갈립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뭐 상장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처럼 쫙 녹았는데 아이언 디바이스는 어떨지
예, 어떻게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오너 리스크들이 오너 조금 리스크가 있었고 컸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기술 쪽 기업입니다. 스마트 파워 앰프 시스템 온칩 SoC 생산 기업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스피커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지금 유일한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삼성전자랑 온세미컨덕터 출신 인력으로 구성이 된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좀 높습니다.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 경쟁률이 어제 기준으로 어제 끝났는데 1965대 1 정도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청약 증거금이 이 회사 하나에 5조가 넘게 몰렸는데 여러분들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실 실적을 보면은 실적 대비 청약금이 너무 많이 모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 디바이스의 지난해 실적이 매출이 63억 원이었거든요. 영업 손실은 35억 원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스마트폰에도 이용될 수 있고 PC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입니다. 35억 원. 예, 영업 손실이 3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올해부터 우리가 성장할 거다. 올해 매출은 151억 원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300억 원 이상 계속해서 찍을 것이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검증할 수 있을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언 디바이스 공모가가 7,000원으로 정해졌고 오는 23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장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일반 청약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면 사실은 최근 상황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역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실적 기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심리, 현재 상황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청약 경쟁이 이렇게 높으니까 뭐 상장할 때 좋은 흐름 보여줄 그 부분은 가능성. 특이할 만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공모주 청약 줄줄이 있죠. 더본코리아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KBNK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공모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